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2024년 개정판 문제입니다. 41회 오후 짝수형 문제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알맞지 않은 문제는 새 교재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문제 35번까지 풀어봐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더 조심하게 되어지지요.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행동도 느려지는 겁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 4번 지역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 1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3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하지요. 보기 4번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라는 것은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2번 응급 상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의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 정서지원 서비스. 2. 인지지원 서비스.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 일 보는 거 지원해준다 이 말이죠.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5번이지요. 생활비 지급 중단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한 영상 있어요. 여기 보면 노인 학대와 관련되어진 거 구분하는 법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5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 4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1번 근로기준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5번 기관 지침 중요하지요. 하지만 요양보호사에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대상자 중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 5번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1.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1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수근관 증후군 문제에서 보기 1번과 2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입니다.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인플루엔자 독감이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4가지 있다고 했죠.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2024년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절박성 뇨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햇볕을 쬐인다입니다. 햇볕을 쬐이는 것이 비타민 D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들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얼굴에 선크림 바르고 따뜻할 때는 밖에 나가서 햇볕 쬐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으로 나는 지금 비타민 D를 먹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햇볕 쬐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입니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손해의 뇌졸중이 발생하면 균형 상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라고 했습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1. 녹내장, 2. 백내장, 3. 각막염, 4. 결막염, 5. 황반변성. 정답은 1번 녹내장입니다. 이 문제는 끝까지 읽어볼 필요도 없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안압 나오면 바로 녹내장이지요. 노가 백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쉬운 암기법 영상이나 또는 2024년도 우리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도파퍼 이렇게 떨어주었죠.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공복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대사율 증가 4. 갑상선 기능 증가 5.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혈당이 되는 거고요. 보기 1번 공복혈당은 상승합니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신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 4번 신부전 대상자입니다. 암기법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 식장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입니다.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3.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4.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입니다. 재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5.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정답은 5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했지요. 여러 번, 많이, 오랜만에 이런 표현 되지 않습니다. 물 몇 잔 마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 정답은 5번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입니다. 그 외에도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움직임이 약해지고 식은땀, 피부는 차갑고 창백해지지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금 또는 실변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실기시험 45문제 힘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요. 아자아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식사할 때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서 딱 받쳐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비된 쪽, 약한 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를 해주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입니다. 연화곤란이라는 것은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영양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기 3번 영양액은요. 체온 정도가 적합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는 어떤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관리자,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거다라고 했죠.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토한다. 4번 청색증 나타난다. 얼른 비위관 잠그고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또 보기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액이 역류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비위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에게 연락만 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거동이 어려워 침상에 누워서 경관 영양을 할 때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2.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
비위간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 편안한 자세 유지를 위해서. 5.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답은 5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자가 거동이 가능할 때는 앉게해서 경관 영양을 하면 되는데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혀서 경관 영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도로 역류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정답은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입니다. 보기 5번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2. 소변에 거품이 없다. 3.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정답은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 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정답은 5번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입니다.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침대에 잠깐 앉아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 놓는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5.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2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 침상에서 배설하겠습니까? 화장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럴 때에 이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보기 5번처럼 대상자를 앉힌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니겠지요.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 이동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한다. 3.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로 닦아준다. 4.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5.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 5번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입니다. 보기 4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기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도뇨관을 교체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 쉽게 얘기하면 소변줄인 거예요. 이 연결관이 꺾여 있어서 소변이 배출이 안 되어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건지 연결관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보기 1번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어도요. 수분 섭취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보기 2번 유치도뇨관 하고 있어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4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보기 2번 기저귀를 교체하는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없고요. 보기 5번 허리를 들 수가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의치는 칫솔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 의치는 칫솔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입니다. 보기 2번과 3번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에 담가두면은요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 안 되고요. 보기 4번 의치 끼울 때는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엄지와 금지로 의치를 잡고 한 번에 콱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입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손으로 잡고 연습해 보시면 내용 아실 겁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 정답은 5번 머리 밑에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입니다. 보기 1번 귀는 솜으로 막고요. 눈에는 수건으로 덮어줍니다. 보기 2번 드라이기로 말려야 되겠지요. 보기 3번 귀 속까지 닦아주는 거 안됩니다. 귀 속은요 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귀지 제거 같은 거. 보기 3번이 그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4번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해야 되겠지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귀는 귀 입구와 귓바퀴 뒷면을 닦는다. 3. 이마는 아래쪽으로 쓸어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콧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 2번 귀는 귀 입구와 귓바퀴 뒷면을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요. 보기 3번 이마는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면서 닦아야 됩니다. 보기 4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보기 5번 코는 코 속도 닦아야 됩니다. 아까 귀 속 할 때는 닦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귀 안쪽은 병원 가서 해야 되고요. 그러나 코는 코 속까지 닦아야 됩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2.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3.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4.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5.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모근을 강화한다. 정답은 4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머리카락 엉켰다고 잘라내면 큰일 나고요. 물을 적신 다음에 손질합니다. 보기 2번 머리 손질하는데 솜으로 귀 막고 하는 거 오바입니다.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 순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몸의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닦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해야 되고요.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하고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하여야 하는 부분은 1가, 2나, 3다, 4라, 5마. 정답은 4번 라입니다. 발판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입니다. 그림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A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편에서 양쪽 겨드랑이로 팔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와 팔이고요. B 변호사는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로, 한 손은 넙다리 아래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두 사람이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침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정답은 1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준다. 마.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나라마다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 자,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휠체어에서 내려올 거니까 일단은 발을 바닥에 내려오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바닥을 짚고 바닥에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보조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보조차 왼쪽 다리입니다. 보행보조차 사용법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는요. 자, 먼저 보행보조차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 다음 보행보조차 쪽으로 오른발을 옮기고요.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나간 지점만큼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가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건강한 발이 앞에 간 것만큼 옮기는 겁니다.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3.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정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실에 문턱을 두어 거실과 욕실을 구분하게 한다. 2.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전등을 끈다. 4. 청결을 위해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과 먼 곳에 둔다. 5.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을 부착하여 인지 자극을 돕는다. 정답은 2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궜는데
못 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합니다. 보기 1번 욕실 문턱은 없앱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보기에서 욕실 문턱을 낮춘다 이렇게 함정을 만들기도 하는데 욕실 문턱 없앱니다. 보기 3번 야간에 화장실 전등 켜두어야 되지요. 야간에도 잠에 깨서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전등 밤에도 켜둡니다. 보기 4번 치매 대상자 방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두고요. 보기 5번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과일 모양 자석 이런 거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 부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정답은 1번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입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함 2.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3.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4.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 클리닝함. 정답은 4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한다. 2. 해조류의 섭취를 줄인다. 3. 식사를 많이 하여 체중을 늘린다. 4. 동물성 지방 섭취를 많이 한다. 5.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선택한다. 정답은 1번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에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 준다. 5.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입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 실수하기가 쉬워요. 보호자, 대상자 이런 거 문제 잘못 볼 수 있으니까 꼼꼼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시설 치매 대상자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 이미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3.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4. 계속해서 식사를 달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정답은 3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입니다.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대립되거나 화내거나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스웨터를 입고 자자고 다독인다. 2.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3.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세탁해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 수건으로 바꾸어 주고 계속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자자고 다독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5.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정답은 5번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안의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준다. 3.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4.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5.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3번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처럼 치매 대상자는 방을 바꾸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회에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신체적인 욕구,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해결해 줍니다.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너무 더워서 옷을 좀 벗고 싶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해서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배회에서 시험에 보기로 잘 출제되는 것이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배회 코스는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시험에는요, 보기 5번처럼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 이런 함정이 잘 있거든요. 이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배회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놔야 되겠죠.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도 잠가둡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 크게 해두면은요, 집안에 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 크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 제공하는 거 좋겠죠. 그리고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이곳저곳을 집안에 막 배회하고 다닌다,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낮추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시설 침해 대상자: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가락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보기 1번. 어르신 생각에는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2. 어르신 자꾸 남을 의심하면 안 돼요. 3.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4. 금가락지와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에요? 5. 아드님께 더 예쁜 것으로 사오라고 할게요. 정답은 3번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입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이 치매 대상자가 함께 금가락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그냥 찾아서 갖다 주면은요, 이 치매 대상자는 아, 이제 보니 요양보호사가 내 거 훔쳐갔군, 이렇게 또 의심을 하니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봐야 되고요. 보기 1번과 4번처럼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금가락지와 목걸이는 어떤 모양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문을 발로 차며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1번. 이렇게 문을 발로 차면 문이 부서져요. 2. 어르신 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 이러시면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4. 누가 어르신을 화나게 했어요? 5.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 5번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밖이 어두워서 못 나간다고 설명한다. 3. 딸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정답은 1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에서 해질녘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이에요. 이것은 해질녘만 되면 우울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돕는 방법은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우울한 감정이 좀 가라앉도록 하고요.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게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인형 등으로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 바지를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3. 스스로 바지를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4.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5.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손을 꽉 잡아 제지한다. 정답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는 행동은 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옷이 불편해요 하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 계산력, 2. 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정답은 5번 언어 능력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정답은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했어 걱정했어요. 이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보기 5번처럼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의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입니다. 보기 4번처럼요. 치매 대상자에게 검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료받을 거예요. 약 탈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설명해야 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은 3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물 만져보게 하는 거 좋겠지요. 보기 1번 대상자를 만났는데 바로 신체 접촉 확 가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넵니다. 보기 2번 뭐든지 대상자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이쪽 저쪽 이런 거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을 거고요. 보기 5번 대상자와 함께 걸어갈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 4번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니까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 표현하게 하는 거 도움이 되겠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밝은 방에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행동장애 대상자 4. 노인성 난청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노인성 난청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이니까 밝은 방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이야기를 하면 입모양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보다 더 잘 전달이 되겠지요.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은 4번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먼저 전원부터 켜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리듬이 어떠한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심장 충격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충격을 빡 주고 나서 바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혹시 쉽게 암기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 결과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소생하기 위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드 부착할 때에는요. 패드 부착 위치가 있습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을 합니다. 그림 문제로도 나올 거고요. 자, 문장형으로 나왔을 때 외우는 법입니다. 오, 빛을 보고 오, 빛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주운 거예요. 웬 주운겨?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오, 빛, 웬 주운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할 때에는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이 이렇게 닿여 있거나 하면 내 것이 분석하는 데 적용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을 줄 때에는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심장 충격 강하게 빡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같이 환자에게 이렇게 손이 닿여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충격 주는 버튼을 빡 누르기 전에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장 충격 주고 나면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한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입니다. 보기 1번 패드를 부착한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해야 되죠. 보기 2번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다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되고요. 보기 3번 충격 전달되고 나면 즉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패드 부착 위치 오우 빛 왼중겨 했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반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9 같은 데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슴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먼저 도움 요청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암기하는 법 반도호가예요. 반도호가. 우리 한반도죠. 한반도. 호가가 뭐냐 하면요.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걸 호가하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한반도에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반도호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재가 개정되면서 영상 보실 때에 여러 혼선이 예상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영상 댓글로 걸어둘 테니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염!